자, 교재는 39페이지 큰 2번에 가시면 타이틀을 읽을게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러 갈 건데 처음 보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균형의 의미부터 보고 갈게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생활 속에도 여러분이 균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단순화합시다. 뭐하다. 균형이란 말은 같다라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 축구했죠. 월드컵에서 아나운서 캐스터가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과 팔레스타인이 1대1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들어보신 적 있죠? 저만 들어본 것 같아요. 이 균형이 뭐예요? 같다라는 말입니다.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같습니까? 하면 우리 공부하고 있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떤 상태라고요? 같은 상태, 이꼬르, 이퀄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균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Q라고 쓰면 양이잖아요. 그럼 디맨드니까 QD 읽을게요. 한글로. 수요량. 공급량은 뭐라고 읽으면 돼? Q, S. 이거 중요합니다. 두 개가 같은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균형상. 숫자로 갑니다. 수요량이 50개, 공급량 50개. 같나요? 같은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균형 상태다. 그러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결정이 되는 거죠. 이때 결정된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을 우리는 읽을게요. 균형 가격이라고 하고, 그럼 50이 거래량이잖아요. 50개를 뭐라고 한다? 균형 거래량. 용어 정의한 거면 이게 뭐냐고 묻지는 않는데 의미는 아셔야 돼. 수요량 공급량 이퀄인 상태를 균형 상태, 그때 가격을 균형 가격, 양을 뭐라고 한다?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표를 보시면 그렇게 해서 시험을 물어본 적이 있네요. 표에. 자, 메뉴에서부터 메뉴에 첫 번째 칸은 뭐가 나왔어요? 아파트 가격, 수요량, 공급량입니다. 그럼 여러분 책 보고 판단해 볼게요. 수요량, 공급량이 같은 상태가 있나요? 찾아보세요. 어디? 세 번째 라인에 수요량 50개, 공급량 50개 같죠? 이코를 뭐라고 한다? 균형 상태. 그럼 앞에 100만 원을 뭐라고 한다? 균형 가격이다. 균형량은 몇 개? 50개. 이렇게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산수 문제가 아니고 개념 물어본 겁니다. 자, 칠판 볼게요. 공부한 대로 갑니다. 가격이 150으로 뭐 했나요? 상승했죠? 상승하면 산다 안 산다? 수요량은 20개로 감소했네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공급이 더 많죠? 균형이다 아니다? 공급이 더 많은 상태를 초과 공급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공급이 많은 걸 뭐라고 한다고? 초과 공급. 심오한 의미 없어요. 그러면 150만 원은 균형 가격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닌 겁니다. 이퀄인 상태를 균형이라 그랬잖아요. 그 150은 균형 가격 아닙니다. 반대로 가격이 60으로 하락하면 공부한 대로 수요량은 뭐 하고? 증가. 공급량은 뭐 한다? 우리 공부한 대로 하고 있어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공급량은 감소. 이번엔 수요가 더 많죠.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수요가 더 많다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60만 원 균형 가격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니. 이렇게 시험을 물어본 적도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거니까 수요량, 공급량이 동일한 상태를 균형 상태, 그때 가격 균형, 가격,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설명드리고 책 봐드릴 겁니다. 자, 이제 공부했던 걸 동시에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 보시고, 자, 종축을 가격, 제로, Q인데 어차피 같은데요. 이제 수요량, 공급량을 다 써볼 겁니다. 글자 수가 많네. 여러분 줄임말 좋아하시죠? 줄여봅시다. 이것을 줄이면 수급량입니다. 수급량. 적장의 목이 아니고 수급량입니다. 같은 말로 거래량 할 거면 앞으로 Q는 거래량입니다. 자, 그럼 공부해왔던 제가 좀 그리고 있는 게 뭡니까? 수요 곡선. 공급은 어떤 모습이다? 우상향, 공급, 곡선. 두 주체가 만나야 거래가 이루어지죠. 잘 보셔야 돼. 만나는 점이 됐으니까 횡축입니다. 횡축이 무슨 변화예요? 양변화. 요만큼이 수요량이고 이만큼도 공급량입니다. 두 개 값이 같지요? 그럼 Q0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할 거고 종축은 가격이니까
P0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의상 만나는 점은 균형점이라고 합니다. 요게 지금 보고 계신 게 뭐다? 보고 계신 게 뭐예요? 그 칠판이지 뭐야 하지 마. 시장.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가격이 결정되잖아. 이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 보러 갑니다. 자원비율 보러 갈게요. 조건 부여합니다. 그럼 가격이 이렇게 P1으로 상승했다고 치고 횡촉을 쫙 그어볼게요. 횡촉은 무슨 변화? 양의 변화. 공부한 대로 갑시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고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 파란색 크기가 공급이 더 많죠? 금방 공급이 많은 걸 뭐라고 읽고 왔어요? 초과 공급이다. 그래요. 잘한다 이렇게. 초과 공급이다. 그러면 초과 공급이라는 얘기는 물량이 많다는 얘기니까 가격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가격이 내려간다. 하락 압력이 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해서 다시 최초의 균형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물었던 겁니다. 자, 바꿔서 이제 가격이 P2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놓고 횡축은 무슨 변화? 양변화. 또 공부한 대로 갈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해서. 그럼 이 빨간색 크기가 뭡니까? 수요가 많다. 초과 수요. 나중에 다 써먹을 때 있어요. 초과 수요량. 그럼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 사려는 사람 많아진 거죠. 그럼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해서 다시 가격은 균형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물었던 겁니다. 우리 시험에 이걸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문으로 물어봤으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임대료 가격입니다. 가격은 뭐하고? 하락. 초과 수요면 임대료 가격은 뭐한다? 상승. 왜 물어본 겁니까? 하면 가격은 항상 어디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데 가격은 항상 균형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론을 떠나서 모든 상품, 모든 자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결정이 되는 건데 급등락을 반복해도 가격은 항상 어디로? 균형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는 이게 몸에 안 배면 무리하게 여기서 추경 매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다면 흥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시라고. 그럼 80원으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 항상 꼭지를 잡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단기간에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하셔야 돼? 전부 얼음돼 있어. 왜? 돈이 없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또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제서야 사겠다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 제 연배 부근에 위상 계신 분들은 인생 경험 많이 해봤으니까 듣고 배워서 대충 대응은 돼. 근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확 꼬라박는 걸 많이 안 봐서 잘 몰라요. 피바다요. 주식 한번 잘못 사면, 부동산 잘못 사면. 제가 언급을 지난주 OT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제금융 당시 원달러 환율 2,000원 갔을 때 강남 아파트, 음마 아파트도 반토막이에요. 2007년도에 금융위기 때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강남 불패란 말은 없어.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는데 어디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 의미를 심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이렇게 급락할 때 살 기회가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때가 뭐 어떻게 돼?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 개개인의 전부 다 소득이 다운돼 있고 소비할 여력을 안 되고 이자일이 바빠. 그런 경황도 없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또 이만큼 올라와. 인생은 계속해서 헛바퀴 돌고 있는 거예요. 너는 잘하냐고? 제가 잘하면 여기 있겠어요? 다 똑같아. 그래서 결국 공부를 괜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떠나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고 준비하고 지금 내가 들어가는 가격, 사는 가격이 고점 매수는 아닌가, 파는 가격이 저점 매도는 아닌가 한 번은 봐야 되지. 가격은 항상 어디로? 적정 균형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몸에 배어야만 돈 크게 잃지 않습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잃지는 않은 거니까 중요한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오신 거죠.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은 항상 어디로? 균형으로. 그럼 지금 보고 계신 게 이게 뭡니까 하면 현실이 없어요. 이런 시장을. 그러니까 자, 지금 보고 계신 시장을 앞으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앞에 듣고 왔다. 표현 그대로 완벽한 시장이에요.
경쟁이 자유로워서 진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자, 복잡하니까 시장이 현실에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접하는 증권시장, 채권시장 전부 다 불완전 시장입니다. 부동산도 뭐가 된다? 불완전이다. 그럼 완전 경쟁은 수요 공급의 작동이 원활해서 언제나 균형 가격이 달성이 되고요. 설상 균형을 벗어나서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다시 어디로? 균형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균형을 벗어나지 않은 이상적 모델을 뭐라고 한다? 완전 경쟁입니다. 완전은 언제나 균형이 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 뭐라고 읽었어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자원, 배분, 그게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경쟁 상태에서는 효율적 자원 배분의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 다시 다 바꿔서 수요 공급량이 뭐하다? 같다. 시장 참여자의 전체 만족도가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 사회적 후생이라고 써요.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이상적인 모델을 뭐라고 한다? 완전 경쟁이라고 하면, 그럼 시험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부동산 물어보는 거니까 부동산 시장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요. 시험에 물었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깊은 내용 모르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요게 전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안 되니까 물어요. 그 시험입니다. 부동산은 균형 가격이 성립이 되지 못해요. 그럼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쉬워, 어려워? 오늘 우리 비탄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한다라고 시험에 물어봅니다. 요걸 줄여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실패. 다시 시장 실패란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누군가는 개피 봅니다. 그럼 시험에 개피 본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나와.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후생 감소의 문제는 시장 스스로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완전 불완전.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가 도와줘야 돼? 누가 도와줘야 돼? 정부가. 그래서 후생 감소의 문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를 제기한다라고 하면 중요합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를 읽어볼게요. 후생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서 시장 실패를 이렇게 수정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한다고 표현이 바뀌어요. 다시 균형 수준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그럼 시험에 그렇게 안 물어본다. 그럼 다 맞춰버리니까 정부는 물어볼게요. 그럼 왜 균형을 유도하려고 개입하는 거예요? 그거야 네가 말해줘야지. 균형되면 전체의 만족이 뭐 된다? 극대화된단 말입니다. 그럼 균형 유도라고 안 내고 부동산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게 전부 나중에 가면 3편, 4편에 전부 다 등장을 합니다. 이 흐름 모르시면 안 돼. 부동산 시장 완전 불완전. 그럼 균형 가격이 성립되지 못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서 이거예요.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한다. 줄여서 시장 실패. 결과 누군가는 개피 본다. 사회적 후생이 감소함으로 정부의 개입의 근거가 된다라고. 논리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물어볼게요. 우리 언니.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기분이가 좋아 안 좋아? 왜 좋아 그러면? 집이 많은가 보네. 친해집시다. 여기 언니는 집값 오르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다 집이 많은가 봐. 집 몇 채씩이나 있는 거. 여기 옆에는 기분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답니다. 상가가 5채랍니다. 자, 집값이 올라가면 다주택 보유자, 공급자는 표정 관리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사려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소비량이 어떻게 돼? 그럼 들어. 그러니까 균형을 벗어나면 누군가는 개피 볼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급락을 하면 이번에 피 본 사람 누구?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사려는 사람은 표정 관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균형을 벗어나면 누군가는 개피 본다. 시험에 개피라고 안 나온다고요. 읽어요. 사회적 후생이 뭐 한다? 감소함으로 정부의 개입의 근거가 된다. 그럼 정부가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자 개입한 게 아니고 적정 균형을 유도하기 개입하다 보면, 여기 봐야 됩니다. 하다 보면 시장의 수요 공급이 변해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 규제가 시장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밖에 나가면 우리 지인들이 정부가 잘못하면 가격이 내려간다 올라간다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주요 변수이긴 하거나 시장 전체적 흐름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부동산 완전 불안전한데 동질적 재활의 과정에서 부동산의 가격과 그 양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라고 분석 도구로 삼겠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교재로 갑니다. 그래서 먼저 중간에 있는 그래프부터 확인할게요. 처음 보시더라도 그래프를 뭐 그리지 않더라도 거기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니까. 종축이 뭡니까? 가격이 횡축은 거래량, P스타, P스타를 뭐라 그래? 만나는 점이니까 균형 가격, Q0는 균형량, 점은 균형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기 한번 하세요. 이게 시장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표기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해서? 감소. 그래서 그 표기를 뭐라고 한다? 초과 공급이다. 그럼 초과 공급이 되면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가격의 하락 압력이 있으면 가격은 항상 어디로? 균형으로 다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P2로 갑시다. P2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증가. 표기 한번 하고. 하락하면 공급량은 뭐해서? 감소. 그 크기는 뭐라고 그래요? 초과 수요. 다음 또 나옵니다. 나중에. 그럼 초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다시 상승해서 어디로? 균형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가격은 항상 어디로? 균형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상적인 모델을 뭐라고 한다?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는 용어들 정리니까 여러분이 챙길 건 다음 페이지 갑시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맨 위로 올라갈게요. 맨 위에 균형 상태, 균형의 의미가 뭐다? 이퀄.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모두 만족입니다. 균형 상태가 되면 모든 참여자의 만족이 뭐 된다? 극대화된다. 중간에 과정은 크게 의미는 없고 그러면 마지막 줄에 모두 만족하니까 시장 참여자의 전체 만족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적 후생이라고 한다. 후생이 뭐 된다? 극대화. 어떤 시장이라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정리를 하자면 언제나 균형이 성립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이 가능해서 효율적 자원 배분의 상태가 된다.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이상적 모델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부동산에 접목을 하기 때문에 그 아래 별표. 현실의 부동산 시장 완전 불안전입니다. 거기 시험 대상이에요. 자, 부동산은 불안전한 특성으로 인해서 밑줄 하고 예를 들면 한번 씁시다. 처음 하는 거니까. 부동성, 이동이 불가능하다. 부증성, 생산도 안 된다. 또 개별성. 이런 불안전한 특성 때문에 완전하다, 불안전하다? 불안전 경쟁. 시험에 묻습니다. 딱 끊고. 그럼 시장 스스로 균형 가격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게 원활하지 않아서 다음 줄에 효율적 자원 배분에 뭐 한다? 실패. 밑에다 쓰고 줄여서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라고 하면 중요합니다. 이럴 때 가면 또 만날까 이 내용. 그럼 시장 실패가 되면 누군가는 개피 보는 걸 뭐라고 한다? 사회적 후생이 뭐 한다? 감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죠? 이 문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이 논리적 흐름은 3편, 4편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오버하고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정부가 개입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어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내려가서 시험에 물어봤던 걸 한번 정리하고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초과 공급이 발생할 때는 공급이 많다는 얘기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묻는 바 가격은 항상 어디로? 균형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괄호 3번에 동그라미 2번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은 상승, 하락, 상승. 가격은 항상 어디로? 균형에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큰 흐름을 정리를 하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되돌아가서 이제 균형의 좀 의미를 좀 보러 갈 건데요. 자, 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 정리할 게 있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 액면 그대로 하면 균형의 의미가 뭐였어요? 수요량 공급량이 뭐하다? 이퀄 모두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현실의 시장은 전부 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그럼 치킨 시장도 불완전 시장입니다. 치킨 시장을 완전 시장이라고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저 위에 회색 언니 치킨 한 마리 사 먹고 싶어 본인이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 있어요? 본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2만 원까지. 자, 치킨 한 마리 2만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2만 원이 그럼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이 최소 가격이에요? 최대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 나가봤더니 치킨 한 마리 가격이요. 이렇게 15,000원이래요. 시장 가격이 얼마라고요? 15,000원. 이제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언니는 기분이가 좋아, 안 좋아? 기분이가 좋아. 왜 좋아요, 그러면? 맛있게 사 먹었어. 그러니까 가격 안에는 소비자의 만족도, 효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얼마가 남았나요? 5,000원이 남았네. 개이득이죠. 오, 개이득 땡 잡은 거잖아요. 개이득이죠. 그럼 시험에 개이득이라고 안 나오고 이 5,000원을 앞으로는 소비자의 잉여라고 합니다. 용어 아셔야 돼. 자,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가격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가격이고 시장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얼마가 남았어? 5,000원 뭐라고 한다?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치킨 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비용 들어가죠. 원재료비, 인건비 따져봤더니 나는 최소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최소 10,000원은 받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받고 싶다고요? 그럼 이 10,000원 안에는 공급자의 비용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다시 원재료비, 인건비 반영해서 나는 10,000원은 받고 싶어. 가격 안에는 공급자의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10,000원 안에 이 10,000원이 공급자가 받는 최대 수입이에요? 최소 수입이에요? 비용만큼은 최소 받아내야 되죠. 그럼 최소 수입입니다. 헌데 시장에 나가봤더니 시장 가격이 얼마라고요? 15,000원. 그럼 얼마가 남았나요? 5,000원. 개이득이죠. 아니야? 개이득이에요. 이거 뭐라고 한다? 그러면 생산자 잉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용어 아셔야 돼. 여기서 이걸 다 안 써먹더라도 나중에 3평, 4평 또 나오는 거니까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의 가격이고 가격 안에는 소비자의 효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지불하고 남은 소득을 소비자, 잉여. 그럼 공급자는 내 걸 팔아먹을 때 비용 들어가죠. 비용만큼은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받는 보수가 최소고 남은 소득 5,000원을 뭐라고 한다? 생산자 잉여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한 시장이라고 하면 균형 가격 15,000원을 통해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있죠. 시장 전체가 만족한 상태를 사회적 우생이 뭐 된다? 극대화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치킨 가격이 3만 원이랍니다. 우리 언니는 기분이가 좋아, 안 좋아? 기분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 얘 못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균형을 벗어나면 누군가는 개피 본다. 그걸 뭐라고 한다?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면 정부의 개입이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재 확인할게요. 40페이지 사이드 가시면 그 용어 묶어는 정리해놨습니다. 40페이지에 보조단에 가시면 나중에 써먹을 때 많아요. 수요 호전의 높이는 수요자의 뭘 말한다? 효용 동그라미 치고 가격 안에 소비자 효용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소비자가 내고자 하는 가격은 지불용이 최소 아닙니다. 최대금액이다. 조금 전에 2만 원입니다. 그럼 시장 가격이 15,000원이면 맛있게 사 먹었지요. 얼마가 남았어? 5,000원. 그걸 뭐라고 한다? 소비자 잉여. 세 번째 줄에 가격을 지불하고 뭐한 소득? 남은 소득입니다. 여기서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3, 4편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 안에 내 비용은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급의 높이는 공급자의 뭘 말한다? 비용. 비용만큼 받을 보수가 최대가 아니고 뭐다? 최소 수입입니다. 그럼 시장 가격이 15,000원이면 5,000원 남았죠.
우리는 그거 뭐라고 한다? 생산자 잉여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줄에 재화를 생산하는데 비용을 충당하고 뭐한 소득, 남은 소득을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그러니까 소비자와 생산자 잉여가 모두 있어서 모두 만족한 상태 이상적인 모델을 뭐라고 한다? 완전 경쟁인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안 복잡해. 가격이 급등해버리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죠. 그리고 비싸면 사면 못 사. 소비량이 감소한단 말이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계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 계피 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앞으로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용어들을 여기서 안 물어보더라도 3편에서 4편에서 이게 또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선생님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면 또 난감한 상황이 봉착하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정리를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여러분이 지불하는 가격 안에는 여러분이 뭐가 반영되어 있다. 효용이 들어가 있고 나는 다시 학원 수강료를 공부를 시작하면서 200만 원까지 낼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합시다. 200만 원 지불하고자 하는 뭐다? 최대 가격이잖아요. 근데 수강료가 100만 원이면 여러분 땡 잡은 거잖아. 뭐라고 그래? 개, 이득, 그걸 소비자의 이해라고 한다. 이해되겠어요? 그 용어를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깁니다. 책을 넘겨서 42페이지. 35에 두 문제를 물어봤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자, 조건을 이제 부여해서 이 복귀의 타이틀. 수요 공급이 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가격과 양이 뭐 한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부한 대로 할게요.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다 그랬죠. 여기 보셔야 됩니다. 자,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이 좌우로 뭐 한다? 이동. 그럼 새로운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정리를 하러 가겠단 말입니다. 쭉 설명드리고 또 책 봐드릴게요. 자, 조건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잘 보셔야 돼. 이제 바보거리면 안 됩니다. 당연히 시험은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주고 다른 건 고려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으로 답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갑니다. 우리 공부한 대로 할게요. 이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면 오늘 공부한 겁니다. 수요가 변해요? 공급이 변해요? 수요가 변한 거. 수요가 뭐 한다? 증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아파트 수요가 뭐 한다? 여기까지 해서 한 단계 더 갈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의 균형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하냐고 묻는 거예요. 일단 그래프 안 그리고 해볼게요. 그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난 거죠. 가격은 상승. 잘한다. 균형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럼 거래량은 이 증가 감소라는 말이 가격의 양이에요.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가격은 상승 하락이라 그랬잖아요. 양은 증가 감소가 뭐다? 양입니다. 양. 그럼 균형 거래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답을 찾아야 돼요. 결론은 그러니까 숙달을 해서 그래프 안 그리고 답을 찾는 걸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런지 보러 갈게요. 자. 종축은 가격, 횡축은 거래량. 최초의 수요 곡선입니다. 최초의 공급이다. 최초의 균형 상태에 출발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게 일정할 때 인구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었죠? 그럼 수요가 뭐 한다고요? 증가. 그럼 D0가 움직여야 되죠. 어디로 가야 돼? 우측으로. 자체 간다 공부했잖아요. 자, 이동했습니다. 그럼 D1 갔다. 그럼 D1과 S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최초 균형점 바뀐 점. 읽어볼게요. 균형 가격은 뭐 했고? 상승. 거래량 뭐 했다? 증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원리를 지금 보는 과정이에요. 결론부터 시험장 가서는 그래프를 그리며 시험을 망쳐. 왜? 시간이 다 흘러가. 이 원리를 알아서 3월 달에 해결한 문제가 5월 달에도 맞춰야 되는 건데 이게 기본기를 소홀히 한 분들이 공통점 3월 달에는 맞추고 5월 달에는 틀려. 이게 반복이 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니고 원리를 보러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대출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 늘죠. 다른 조건 일정하다. 아파트 수요가 뭐 할 거다? 감소. 공부한 대로 갑니다. 아파트 수요가 감소한다. 그럼 구두로 해보잔 말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적어진 거죠. 그럼 균형 가격은 다시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균형 가격은, 그럼 사려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가격은 하락한다. 균형 가격 하락합니다. 거래량은 감소가 양, 거래량은 감소. 정신 놓으면 안 돼. 잘 보셔야 돼.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 상태에 출발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 늘죠. 그러면 수요가 뭐 한다고요? 그럼 D가 움직여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좌측으로. 그건 또 언제 했냐면 한데 이외의 요인 때문에 좌우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자, 갑니다. 왼쪽 이동했습니다. 보냅니다. D1 표기였고, 그럼 D1과 S0가만 최초 다 바뀐 점 이렇게 됩니다. 균형 가격은 뭐 했고? 하락. 가라겠죠? 거래량은 뭐 했다? 감소했다. 맞나요? 그 원리를 보고 가는 거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얘들이 지금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 요인이 변화하면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죠. 균형점이 바뀌잖아요. 새로운 가격과 양이 결정된. 여기서 다시 여기서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 관계하고 있으면 안 돼.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는 무슨 관계예요? 곡선상의 무슨 이동? 그거 나오면 안 된다면 그것도 반비례하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서만 반비례고 여기서는 곡선 자체가 좌우로 움직였죠. 그럼 새로운 가격과 양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세 번째, 건축 기술의 진보가 있습니다. 건축 기술이 향상이 되면 수요가 변해, 공급이 변해. 그래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공급이 증가한다 공부했어요. 곡선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그냥 구두로 해봅시다. 물량이 늘어났어요? 가격은? 물량이 늘어나서 가격은 하락한다. 왜 그러냐 하면 안 됩니다. 거래량은 증가가 양이다. 양은 뭐 한다? 증가. 확인할게요. 이게 삐딱선을 타지 그래프가. 최초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입니다. 최초의 균형 상태에서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이 뭐 한다? 지금 S가 움직여야 되죠? S가 어디로? 우측으로. 보내볼게요.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S1. S1과 D0가 맞는 새로운 균형점. 이렇게 됩니다. 균형 가격은 뭐 했고? 하락. 양 뭐 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된 분들의 공통점.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 주택의 품질이 좋아지겠구만. 가격도 오르겠구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공부한 대로 풀어가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조건은 뭐 하다? 일정하다.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이 증가되죠. 어디로 이동? 우측. 그럼 균형 가격 하락, 양 뭐 했다?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가요. 이제 한글로 쓰고 일단.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자재 가격이 이건 무슨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 비용 늘어났죠? 공급은 증가 감소. 감소. 곡선 어디로 이동? 자, 물량 감소했습니다. 가격 어떻게 됐고? 물량이 감소했어. 물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가죠. 물량 걷어들였어. 가격은. 이 가격이 무슨 가격? 균형 가격이에요. 균형 가격은 뭐 한다? 상승. 거래량은 감소가 양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지를 확인하러 갑니다. 왜 그러지 하면 안 돼. 자, 가격과 양 표기하고 최초의 수요 곡선 D0, S0 공급 곡선. 최초의 균형.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 늘어났죠. 그럼 공급은 증가 감소. 어디로 이동? 좌측 이동. 보낼게요. 자,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S1 같습니다. S1과 D0만 최초에 바뀐 점. 이거에 대해 균형 가격은 뭐 했고? 상승. 거래량 뭐 했다? 그래야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래프 그림 망친다. 원리를 딱 알고 휘둘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 침대 에이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괜히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장 여기 볼게요. 요거 안 줘. 이제 해야 돼 여러분입니다. 인구 유입이 늘면 아파트 수요가 뭐 한다? 증가. 그럼 사려는 사람 많아졌죠. 균형 가격은 상승, 거래량 증가. 이 볼게요.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 늘어났죠. 시험장 요 말 안 줘. 공급이 뭐 하니까? 그럼 어디로 이동? 좌측. 균형 가격 뭐 했다? 상승, 거래량 감소한다라고. 요 기본으로 해야 다른 문제를 풀어갑니다. 다시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 요인 변화를 곡선이 좌우로 움직이면 새로운 가격과 양이 결정이 되는 과정을 본 겁니다. 여러분 교재로 가서 42페이지 이제 봐드리러 갑니다.
일부러 읽어드려요. 두 번째 줄입니다. 다른 조건 일정할 때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수요 곡선이나 공급이 좌우로 이동하면 그래서 바뀌잖아요. 새로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괜히 읽은 게 아니다. 괄호 1번 동그라미 1번에 수요만 변한다고 돼 있나요? 써줄게요. 예를 들면 공급은 불변이라는 얘기입니다. 옆에다가 공급은 불변. 공급은 건드리지 말고 변하지 않고 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이 수요 증은 최초의 균형이 어디다? 이 재료가 균형입니다. 최초의 균형점.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D가 움직여야 되죠. D가 어디로? 우측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바뀐 균형이 2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뭐 했고 상승, 거래량은 뭐 했다? 증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 수요감 최초 균형은 이 제로. 그러면 수요 감소했으니까 D가 움직여야 되죠. 어디로? 좌측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바뀐 균형이 2원. 그럼 이 제로 대비 균형 가격은 뭐 했고 하락, 거래량 뭐 했다? 감소했다는 겁니다. 밑에 지문 볼게요. 기억. 인구 유입이 증가하면 수요가 뭐 한다? 증가. 수요 증가 괄호를 묶으시고 시험장은 이거 안 주어. 그럼 수요 곡선 어디로 이동? 우측 이동. 균형 가격은 뭐 하고? 상승. 거래량 증가. 증가라는 말이 양이라 그랬어요. 거래량 증가한다. 니은. 대출금리가 인상돼 이자 부담 늘죠. 수요가 뭐 한다? 감소. 괄호를 묶으세요. 곡선 어디로 이동? 좌측 이동. 균형 가격 어떻게 되고? 하락. 거래량 감소. 감소라는 말이 양이라고 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공급만 변하는 경우 조건인 거니까 괄호를 쓸게 마찬가지. 여기도 수요는 불변이다.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수요는 건드리지 말고 공급만 변하는 경우에요. 최초 균형은 이 제로. 그러면 공급만 증가됐으니까 S가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바뀐 균형 2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제로 대비 이 원까지 균형 가격은 뭐 했고? 하락, 거래량은 증가했다는 겁니다. 원리를 지금 보는 과정이에요. 네 번째 그래프 공급의 감소, 최초 균형은 이 제로. 그럼 S가 움직여야 되죠? 어디로 이동? 좌측 이동. 좌로 이동한 겁니다. 바뀐 게 2원. 그럼 이 제로 대비 균형 가격은 뭐 했고? 상승. 거래량은 감소한 겁니다. 따로 나중에 여러분 복습할 필요 없어요. 딱 하면 다 해결됩니다. 기억. 건축 기술의 향상으로 공급이 뭐 할 때? 증가. 괄호를 묶으시고 괄호는 시험장 안 준다. 곡선 우측 이동.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하락. 거래량 증가한다. 니은 자재 등 생산 요소 가격 상승으로 그럼 비용 늘어났죠. 공급은 뭐 한다? 감소. 괄호로 묶고 시험장 안 줘요. 어디로 이동? 좌측 이동. 균형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고 감소란 말이 양, 거래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이 잘 치고 가야 암기하지 않고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할만하죠? 그렇게 난감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장을 넘겨주세요. 44페이지. 거기다 여러분 한번 해볼 거예요. 뭐 입문과정 때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44페이지 갔나요? 종축은 뭐고요? 가격. 행축은 거래량이잖아요. 표기 한번 하고 제로. 처음 하시는 거니까 표기하고. 우하향하는 건 D0 딱 표기하고 수요 곡선입니다. 우상향하는 건 S0. 죽인지 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라인 그새의 최초의 점입니다. 여기다 그어버리면 돼. 직선으로 그냥. 최초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균형점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다 쓸 겁니다. 첫 번째 조건. 우리 공부한 대로 해볼게요. 대체주택 가격 상승이라고 쓰겠습니다. 조건입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이다. 요 공부했네 해봅시다. 그러면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주택의 수요량은 당연히 뭐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됐으니까 아파트의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상승. 거래량 뭐 한다? 증가. 이렇게 좀 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왔으니까. 자, 해봅시다. 그러면 대체주택 가격 요놈이. 자, 이 보시고 이거 그린 게 지금 뭔데 이게? 이게 해당 아파트란 얘기예요. 대체주택 가격이 오르면 대체주택의 수요량은 뭐 하고? 감소하고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 수요가 뭐 한다? 증가. 어디로 가야 돼? 우측으로. 이제 보내봐요. 이렇게. D1 표기하고. 표기를 하고 그러면 바뀐 점 찍고 최초 점이고 바뀐 점입니다. 한번 그어보세요. 직선으로 그러니까. 그래봐야 느낌이 조금 균형 가격이 뭐 했고 상승. 거래량은 뭐 했다? 증가했다는 겁니다. 정답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원리를 좀 정리 한번 해본 겁니다. 이제 이 본 수업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는 안 해. 신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입문 과정이니까 여러분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님 말고. 자, 두 번째 갑니다. 해봤습니다. 두 번째. 바꿔볼게요. 대출금리가 인상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 늘죠. 그럼 아파트 수요는 뭐 하고? 감소. 곡선 어디로 이동? 좌측.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사려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가격은 하락한다. 거래량 감소가 양이란 얘기입니다. 또 표기하세요. 자, D0 최초 수요 곡선, S0 공급. 최초의 균형점 라인 긋고. 이 상태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늘어났죠. 아파트 수요는 증가 감소. D가 움직여 어디로 가야 돼? 좌측으로. 보낼게요. 좌측으로. 자체가 이동. 자, 가봅시다. 그대로 가서 긋습니다. 자, D1 딱 쓰고. 그럼 D1과 S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라인 그어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됐고? 하락. 거래량은 감소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돼.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곡선이 좌우로 움직였죠. 그래서 새로운 가격과 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또 써볼 거예요.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건축 기술의 진보라고 써보세요.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 구두로 해봅시다. 그럼 수요가 변한다. 공급이 변한다. 공급. 그럼 공급이 뭐 한다? 증가한다. 잘한다. 곡선 어디로 이동? 우측. 물량만 늘어났습니다. 균형 가격은 상승 하락.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거래량은 증가. 양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할게요. 이제 또 표기하고 최초의 D0 S0 표기하고 최초의 균형점 라인 긋고 상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색깔이 뭐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이 증가되죠. 뭐가 움직여야 돼? S가 움직여야 됩니다. S가 어디로? 우측으로. 보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S1 딱 표기하고 S1과 D0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 점 딱 찍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됐고? 하락. 거래량은 증가했다. 참 쉽죠잉? 그래프가 더 어려워 죽겠는데 하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봐야 그 원리를 딱 체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제가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자재 가격이 오르면 비용 늘어났죠. 공급은 증가 감소. 공급은 감소. 곡선은 좌측 이동. 물량이 감소했나요? 물량 감소했죠. 가격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 균형 가격이잖아요. 균형 가격 상승. 감소가 무슨 말이야? 거래량 뭐 한다? 감소한다. 표기합니다. D0, S0 표기하고 최초의 균형점 찍고 자,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비용 늘어났죠? 공급은 증가 감소? 어디로 이동? S가 좌로 이동. 보내볼게요. S1 이동했습니다. 자, S1과 D0가 만 새로운 균형점. 그거 봅니다. 균형 가격은 뭐 했고? 상승. 거래량은 뭐 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계속 물어보세요. 여러분 시험에. 더군다나 박스 안에 이것들을 조건을 집어넣어 놓고 나서 몇 개냐 개수를 물어봐 버리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답 못 찾아요. 그러니까 대충이란 건 없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답을 찾는 것이니까 소홀히 할 내용 아닙니다. 다시 그래프를 제가 그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봐야 여러분이 내 거로 좀 정리가 돼. 그래프를 안 그리고 답을 찾는다고 하면 그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래프를 너무 소홀히 하다 보니까 답이 바뀌어. 3월 달에 맞추고 5월 달에 틀리고 이러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도움 안 받고 답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될 때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점검을 해본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중요한 사항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책 다시 돌아가서 43페이지 소개 한번 드릴 거예요. 43페이지를 가시면 여긴 조건이 봅시다. 이제 그럼 앞에 다른데 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또 한 문제짜리야. 그러니까 자 수요 증가했고 공급도 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증가. 그러면 이제 복합적인 내용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고 둘이 공통점이 뭡니까? 그럼 증가가 뭘 말하는 거예요? 가격의 양이에요. 양의 양. 그럼 좌우당 간의 거래량은 뭐 한 거다? 하나씩 해볼게요. 수요가 증가되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요? 또 고민이 필요하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가격은 상승. 공급만 늘어났습니다. 가격은 하락. 그러면 이 지금 물어본 조건이 수요는 10개 증가했고 공급은 5개 증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변화폭 큰 쪽만 가지고 답을 찾는 겁니다. 다시 무엇이 무엇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큰 쪽만 보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증가 보라는 얘기죠. 그럼 균형 가격은 뭐 하고? 상승, 거래량 뭐 한다? 증가.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 했던 걸 여러분 걸로 소화가 되는 거야. 그래야 이걸 해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뭐 그래프를 한번 좀 봐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원리를 보자고 하면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 이 볼게요. 최초의 수요 곡선 공급입니다. 균형 상태에서 그러면 수요의 증가가 더 크다고 했지요. 그럼 수요가 10개 증가, 5개 증가했다니까 이 큰 놈을 먼저 많이 좀 보낼 겁니다. 뭐가 더 크다? 수요 증가가 더 크다. 그럼 D를 이렇게 많이 보내볼게요. 대입다 많이 가보겠습니다. 자, D1 표기였습니다. 공급도 증가됐죠. 그럼 공급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돼. 조금만 갈게요. 조금만 갑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S1, 그럼 S1과 D1이 만나는 새로운 균형 찾아볼게요. 이제 균형 가격은 뭐 했어요? 상승, 거래량 뭐 했다? 증가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시험을 망치기 이 전부 다 문항이에요. 문항이라서 앞에 4가지 연습했잖아요. 거기에 소화가 돼야 이런 문제를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장 이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책 42페이지 4가지 조건은 댁에 가서 꼭 여러분이 보고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 그리고 거기 안 되면 안 보고라도 44페이지에 많이 여백 있죠? 다음 페이지 여기 여백이 많이 나오니까 일부러 그려놨잖아요. 댁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려보는 것도 공부에 도움은 된다. 아시겠죠? 당부를 꼭 드리도록 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되게 제가 지도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래프 너무 싫고 그냥 말로 좀 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신 분들의 공통점이 3월 달에 맞추고 5월 달에 틀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가는 거니까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공부는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 파트에 또 연결이 되가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복습은 꼭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자, 마무리합시다. 집에 보내드릴게요. 요거 오늘 홍보하신 거예요. 자, 시장을 정의합시다.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이 수요 공급을 조절한다는 읽으세요.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했고 부동산은 소비재하고 뭐로? 상품으로. 그러면 수요의 개념, 사고 싶은 욕구, 팔고 싶은 욕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첫 번째 원인,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 나머지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럼 인구, 소득 수준, 대체재, 보완제,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양이 변하면 수, 요의 변화, 곡선,
자체가 이동.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 우측. 감소하면 좌측. 다시 인구, 소득, 대체재, 보완제는 수요를 변화시키죠. 생산 요소, 가격, 건축 기술. 건축 규제는 공급을 변화시키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변하면 곡선이 좌우로 이동을 했지요. 그렇게 새로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 하신 거고, 정리.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비탄력적,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한다. 줄여서 시장, 실패. 그럼 누군가는 개피 본다. 사회적 고생이 감소함으로 정부의 개입의 근거가 된다.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의 수요 공급이 변해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가격은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정부가 경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하고 지원을 했다고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감소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가격은 더 내려가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이렇게 내면 시험 문제가 성립을 하겠냐고. 시험은 뭐라 그래? 다른 조건이 뭐하다? 일정하다고 주고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물어보는 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는 수많은 게 가격을 결정하는 거니까 종합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시험을 떠나서 시험에 환율을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환율이 자꾸 1,400원, 1,500원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국내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내 부동산 시장, 증권 시장이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 나왔더만요. 그러니까 외국을 빠져나간 사학개미 자금, 그 미국 주식 투자한 분들 200조랍니다. 200조. 빠져나간 자금이. 거꾸로 그 자금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면 국내 증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이보다 나빠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뭐라고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이 자꾸 빠져나가야 되면 우리는 좀 몸살이야 돼. 아닌가? 몸살이란 말이면 이게 뭐 질러놓고 한번 존귀하게 버텨보자고? 못 버텨요. 힘들어. 그러니까 적어도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더라도 이게 앞으로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좋은 시장이 분명히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 보고 준비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합격도 합격인데 돈 다 질러놓고 나서 돈 잃어버리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공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공부 잘해서 잘 지켜놓고 결정적 시기에 한번 질러봅시다. 아닌가요? 그래봐야 될 거 아니야. 이 하는 김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은 결과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부를 좀 끌려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해드릴게요. 예,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 박사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복습을 해야 할 분야였던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